또 26만 명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주범에 대해서만 아까 얘기를 했고, 네. 지금 뭐 주범은 당연히 중형의 처해져야 마땅하고, 지금 그 방에 가담한 인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네.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네. 네. 뭐 범단으로 처벌을 하자, 그리고 범죄단체고서 공범으로 처벌을 하자, 뭐 네.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네. 뭐 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방이 단계마다 있고 그 단계마다 성격은 잘 모르겠어요.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또 분명한 거는 그 착취된 그 영상들이 첫 번째 공유되고 있던 게 분명한 팩트인 것 같고, 두 번째는 뭐 누군가 시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각 방마다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됐고요. 그 돈은 비트코인으로 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질문이 뭐였지? 그러니까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냐? 네. 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요,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얘기를 했는데, 된다는 사람도 있고,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. 제가 먼저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, 공범, 즉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, 범에 대한 모의도 있어야 되고, 서로가 행위를 같이 해야 되고,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, 그렇다고 보여지기는 좀 힘들거든요. 주동자가 따로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공범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, 공범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공동정범도 있고, 교사범도 있고, 방조범도 있어요. 교사범은 남들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내가 돈을 주고 저 사람이 이런 걸 하도록 시키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됩니다. 근데 이건 교사범도 일단은 되기는 힘들어 보여요.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 시켜서 비로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, 원래 이놈은 하고 있던 놈이거든요. 그 사람도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교사범도 되기는 힘들어 보여요. 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방조범인데, 방조범 같은 경우는 명문으로만 보면 실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예요.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을 죽이려는 걸 알고 그 사람들께 도끼를 지어주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바로 방조범인데, 여기는 지금 우리는 뭘 지어준 게 하나 있던 게 바로 돈이거든요. 돈을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. 그게 실행행위, 그 어떤 범죄를 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방조범도 결과적으로는 성립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. 그래서 영상을 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,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다운받았다면 소지로 바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소지가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제가 사실 쫙 공부를 하고 열심히 봤는데 명확한 건 없는 것 같고, 김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찾아낸 게 있거든요. 이걸 통해서 충분히 처벌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판례가 형성된 게 없어가지고 고소를 진행한다거나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에서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,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. 네. 지금 공범이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많았고,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들한테 금전을 주고, 지금 이거 비트코인을 다 주고 입장을 했으니까, 입장을 한 상태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의행위나 신체의 전부 일부를 노출하는 동영상을 찍거나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게 하면 지금 아동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관계만 생각하면 아동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4호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의행위를 시키게 하면서 돈을 줬다. 그러면 그걸 다 성매수 행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돈을 준 거는 확실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매수 행위로 최소 10년 이하의 징역은 다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, 지금 N번방에 가입했던 그 피의자들,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인 범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, 나는 비트코인도 썼고 텔레그램도 썼으니까, 그리고 심지어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처벌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, 비트코인은 지금 다 잡혀요. 왜냐면 지금 빗썸이나 지금 뭐 업비트 거래소들을 통해서
그 비트코인을 전송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이력은 다 남아있거든요. 결국에는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비트코인을 보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건 너무 명확하고 결국 이익은 공유한 거죠. 그리고 지금 왓치맨이나 박사를 통해서 아동들이나 청소년에게 자유행위를 시켰거나 신체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시킨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매매 행위에 해당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사실 이게요. 금액이 지금 들어보면 170만 원, 15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렇죠.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에요. 그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. 그냥 줬겠냐고요. 뭔가를 들었으니까 그것도 비트코인을 달라 그러면 직감적으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아,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. 그걸 알고도 줬다는 거고 심지어는 뭐 주민등록 인증도 하고 뭐 사진도 찍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네,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계가 있잖아요. 그러면 N번방에 150만 원을 주고 정회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샘플 영상을 본다는 거죠. 샘플 영상을 볼 때 돈을 더 내시면 저희가 지금 돈을 주신 분이 원하는 행위를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단순 관전자 뭐 이런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실 거죠.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? 네. 네. 그리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기 때문에 네. 결국엔 들어가는 순간 돈도 줬다. 거기서 이미 처벌은 된다는 거죠. 아니 주민등록증 인증하고 돈을 뭐 몇십만 원을 네, 비트코인으로 뭐 환전을 해서 보내고 이게 단순이란 단어로 붙이기에는 네, 굉장히 좀 뭐 죄질이 안 좋다. 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 몇 명이 지금 이걸 봤냐? 사실 알 수가 없어요. 지금 몇 명 잡혔잖아요. 그 뭐 박사방 무슨 방 몇 개 잡혔는데 사실 어떤 방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각 방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있다고 하니까 조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,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다 검거해서 네. 방금 말씀하신 아청법 위반으로 네.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제로 처벌받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신상정보 공개도 안 되고 전자발찌도 안 된다는 거예요, 그렇죠? 네. 그리고 문제가 있죠, 사실. 문제가 그렇죠? 있죠. 네. 문제가 있고,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더 뭔가 가담한 게 있으면 더 강한 걸로 처벌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분명히 피의자들이 변소할 거란 말이에요. 나 동영상도 다운받지 않았다. 혹은 나 시킨 것도 없다. 그냥 들어가만 있었다. 보기만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, 지금 이 아청법이랑 성폭력특별법은 분명히 허술해요. 왜 허술하냐면 지금 강간강제추행만 강력한 성범죄가 아니거든요.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디지털 범죄들이 사실은 고도화되고 있고 더 악랄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못 따라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죄명을 가지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,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다, 전자발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각 죄별로 그 죄의 행위 태양이나 피의자의 태도 그리고 횟수의 정도 등을 다 고려해서 좀 능동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입법적 조치는 필요합니다.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건데 입법 조치만큼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지금 이 사람을 처벌하는 데는 많은 언론들이 집중되어 있지만 지금 약 70명인가요? 그 정도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 피해자들을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켜줄까? 이거에 대한 사실 진지한 논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좀 뭐 협박당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? 더군다나 10대 때 있었던 일은 저도 막 기억나는 것도 있을 정도로 기억도 오래 가기도 하고 앞으로 인생에 뭐 자아를 형성하거나 어떤 선택이라든지 쭉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데 그때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을 어떻게 그 기억을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
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사실 사후 후적 측면이죠. 그 발생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여론의 힘이 모아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. 그러나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무조건 세게 처벌하면 되냐? 세게 처벌은 당연한 거니까 그건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서 어떻게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충격을 먹어요. 근데 몇 년이 지나면 더 충격적인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. 이거 이상으로는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. 법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뭐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선한 의지만 믿고 사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믿는 건 좀 정말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금전이거든요.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적 범죄들이 있어요. 도박, 그러니까 불법 도박 말씀드리는 거고, 그 다음에 마약, 그리고 지금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 이런 부분이 다소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아쉽고 좀 나아지는 거를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였어요. 그러니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 성착취 영상과 관련된 성범죄가 뿌리 뽑혔으면 좋겠고, 또 나아가서 지금 성인들의 흔히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그거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거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. 반포하거나 유포하는 거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. 네, 하여튼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 한동안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법도 중요하고 사회적 제도도 중요하고 또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